23살의 선택, 맨땅에 헤딩하기. 그리고 여기 밑에 안 보이시겠지만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으로 업계 연구가가 된 유수연의 해외 취업 성공기라고 써져있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는 업대라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항상 사는 것을 꿈꿔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해외 취업이라는 거에 또 한 번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피고 읽었지만 채 10분도 안 돼서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과 저는 첫 장에서부터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이분은 23살에 한국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비행기 티켓에서 바로 끊어서 호주로 갔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통역관, 영국에서는 석사학위, 미국에서는 호텔리어 일을 했다고 합니다. 23살부터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는다고 나도 역대 연구가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바로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뭐뭐 해라, 하지 말라, 반말로 써져 있는 자기계발서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계발서를 읽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걸 읽으신 후에 어떤 점이 바뀌셨나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자기계발서를 올바르게 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자기계발서가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서는 자기계발 산업 규모가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출판인회가 교보문과 S24 등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 8곳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3일, 그러니까 연말과 새해에 조사를 해본 결과 2013년 첫째 주, 1월 첫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해맨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2위는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 3위는 김난도의 천년은 흔들려야 어린이입니다. 4위는 김미경의 언니의 독설, 그리고 5위도 김미경 씨의 그림원입니다. 특히 강사 김미경 씨는 자기계발서를 읽지 않는 것은 건방진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이 마치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다시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건방진 것인지. 하지만 저는 단지 제 상황과 고민을 같은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저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를 피한 것이지, 제가 잘났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기계발서를 멀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자기계발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책에서 찾지 못한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학부사에서 1년간 인터뷰 기자로 활동하면서 교수님, 의사, CEO,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사를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뷰는 동일합니다. 학창시절은 어땠고 지금의 직업은 어떻게 가지게 됐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대충 무릎팍조사 프로그램처럼 진행이 되는데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말하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이유를 제가 분석해보,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결과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주체적으로 계획하여 항상 실행하고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미리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 모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느낀 이유는 이처럼 모두 성공하는 틀 안에서 그들만의 스토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틀이란 계획과 실천입니다. 자기계발서는 모두 자기 삶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장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실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괜한 반감이 있었고 질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자기계발서를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권의 책을 마구잡이로 읽기보다는 다른 환경에서도 제게 공감을 불어일으킬 만한 슬기로운 생각과 대처를 제안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저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5년이나 10년 후 만약에 제게 자기계발서를 써보라고 했을 때 막힘없이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살고 실천을 하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께도 실천을 촉구하는데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도 최초의 통일국가인 마운디아 제국을 이루고 불교를 세계로 전파시킨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소카 왕입니다. 하지만 그 왕에게는 국법을 어기며 방탕한 생활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소카 왕은 참다 못해서 네 죄가 너무 크다. 일주일 뒤에 사람을 시키겠다. 그러나 특별히 불쌍히 여겨 일주일 동안 왕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생은 이왕 죽는 거 왕처럼 즐기자라고 결심을 했지만 다음날 홍성급히 생긴 장수가 와서 죽을 날이 5일 남았습니다. 다음날에도 4일 남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동생은 방탕히 즐기려다가도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잡혔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날 사형 당일날 왕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잘 즐겼느냐? 동생이 당연히 반문했겠죠. 어떻게 죽을 날이 며칠 남았다고 하는데 즐길 수 있겠느냐? 그때 왕은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하루하루 죽을 날짜를 향하고 있다. 그래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뒤로 저는 2013년 2월 14일 이 시간은 내 인생에 한 번뿐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자기 개발은 영어로 셀프 헬프입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